좋은 일자리가 적어 청년층 유출이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파출소 소속 경찰이 총상을 입고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의 개발 방식을 두고 재원 마련과 주민 만족 사이에서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넘기면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구시장 불출마가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청년 실업을 두고 정부 스스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고 이 산업 구조도 취약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 고용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은혜 양관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15살에서 29살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10%를 돌파한 이후 이젠 12%에 가깝습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16년 38%에서 지난해 35.2%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좋은 일자리 관련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대학, 지방대생이 수도권에 직장을 잡아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경우가 24.4%였는데 지방에 취직해서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경우는 20.9%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직장이 월급도 높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5%가량 높았는데요. 지난해 대구 지역을 떠난 12,000명 가운데 48%가 청년층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2016년 기준 대구 지역 전체 사업체 가운데 300인 이상 중견 대기업은 0.06%.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체라는 말인데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창호를 만드는 대구의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대졸자 6명을 채용했습니다. 전 직원이래야 40명 남짓이던 이 회사가 한꺼번에 직원 6명을 더 채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으로 3년 동안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보탬이 큽니다. 새로 입사한 청년 신입사원도 정부가 제공하는 목돈 마련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목돈 같은 경우, 목돈의 개념으로 많은 세제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7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더 보태 5년 뒤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이제는 정부가 1,000만 원을 더 보탭니다. 하지만 취업을 앞둔 지역 대학생들은 이런 단기 대책이 끊어진 뒤가 문제라며 시큰둥해합니다. 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 저희 청년들이 안 가는 이유가 약간 일자리 안정 문제? 편법적으로 이제 그 임금의 그런 인상을 막는 그런 쪽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 나라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다 대구는 영세 사업장이 많아 고용의 질로 따지면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 있고 신성장 동력도 마땅치 않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수도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또 지역의 대책으로 이렇게 간격점이 넘어가야지 이 문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올 25살에서 34살 청년 인구는 대구에서만 30만 명. 임시 방편, 이번 대책이 재앙 수준에 이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김 장관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제까지 장관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박성철, 이상식, 이승정,
임대윤 후보 가운데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공천과 선거 준비 상황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대구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만은 그 김부겸 장관의 출마는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장의 후보는 언제 어떻게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우선 대구 시민들의 많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신 것은 상당히 참 아쉬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에서 다 그렇게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네. 시당으로서는 아직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선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부겸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으신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김 장관님의 못지않은 네. 그런 경력과 경륜 또 인격을 갖추신 네 분의 후보가 지금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 아주 훌륭한 분을 그렇게 시민들에게 선보이면서 지방선거, 시장 꼭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역의 민심도 많이 달라지고 또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후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좀 어떻습니까? 예, 많은 지역이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후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후보 등록 마감을 일자를 좀 연기를 해달라거나 하는 이런 후보 등록과 관계되는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네. 심지어는 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을 돕고 싶다는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 다름 아닌 수십 년간 이어졌던 일당 독점의 그런 폐해가 시민 사이에 큰 분노를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도덕적이면서도 또 충분히 자질을 갖춘 그러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분명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오늘 대구시당 혁신당원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공관위 구성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당이 당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선거에 앞서서 어떤 이런 당내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구 시민들에게 수십 년 만에 정치적인 다양성이란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를 대하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의 의욕과 열정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견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그러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앙당에서 정한 당헌 당규가 지역의 그런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보완할 점은 당원들의 견해를 잘 반영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네. 또 중앙당과 상의할 점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민을 위하고 또 대구 발전을 위한 그런 일념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만의 차별화된 그런 공약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공통된 관심거리입니다만 공항 이전 문제 또 치수원 관련 또 도청 이전지 후적지 개발 이러한 부분하고 이제 대구의 경제 문제 또 탈대구화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이제 실현 가능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격 선거에 들어가서 우리 후보님들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무 중인 경찰이 자신의 차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성당 파출소에 근무하는 36살 이모 경사가 인근 도로 자기 차에서 발견된 것은 오늘 아침 9시쯤입니다. 머리에 총상이 있었고 피 묻은 총은 안으로 잠긴 승용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경사의 권총에는 공포탄 1발, 실탄 3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순경으로 경찰이 된 이경사는 올해 초부터 성당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원들 신상에 내리는 게 문제가 있으면 총기 휴대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도 다 있거든요. 이 경우는 평상시에 그런 기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숨을 끊을 만한 뚜렷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경사가 내부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최근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59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비밀금고에서 금괴를 반출할 수 있다고 속여 57살 C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이 4년 뒤쯤이면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전망입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 한번 보시죠. 윤영윤 기자입니다. 자갈마당은 한일 합방 바로 한 해 전인 1909년 일본의 공창제 정책에 따라 지금의 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단속이 시작되면서 10여 년 만에 성매매 업소는 절반, 종사자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주변의 고층 아파트와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근대 골목 투어를 비롯해 도심 관광 코스로까지 떠오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쪽이 전반적으로 인구도 많이 줄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문화공간이나 이런 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시 의뢰를 받아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연구해 결과를 세 가지로 추렸습니다. 2만 3천여 제곱미터 전체를 철거하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병행한 블록 단위 철거 방식은 상대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개발 시기에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돈이 가장 적게 들지만 공적 재원 투입은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 관계도 풀어야 하고 보상 규모도 1,000억 원에 가깝다 보니 무한정 세금을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좀 더 보상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높게 받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개발을 원하고 이제 공공성이 가미된 개발을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구시는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 지원과 함께 이곳이 성매매 집결지였다는 역사성을 기록하는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